2022 개정 교육과정 미적분 2 과목 동아출판 교과서를 기반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9번째 시간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삼각형 A1, B1, C1, 삼각형 A2, B2, C2, 삼각형 A3, B3, C3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삼각형들의 모든 넓이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ABC의 넓이는 1입니다. C1, A1, B1은 삼각형 ABC의 각 변의 중점입니다. 또 B2, C2, A2는 삼각형 C1, A1, B1의 각 변의 중점입니다. 여기서 작아지는 삼각형의 닮은 비는 1대 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이의 비는 1대 4분의 1입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1이라고 했으므로 삼각형 A1, B1, C1의 넓이는 4분의 1이고 삼각형 A2, B2, C2의 넓이는 16분의 1입니다. 삼각형 A3, B3, C3의 넓이는 64분의 1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하고자 합니다. 등비급수이고 공비가 4분의 1이므로 이 등비급수는 수렴하고 이 등비급수의 합은 1-공비분의 첫째 항 3분의 1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1, B1, C1, D1, 사각형 A2, B2, C2, D2, 사각형 A3, B3, C3, D3 이렇게 작아지는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고 이런 정삼각형이 두 개 있으므로 8루트 3입니다. 이제 사각형 A1, B1, C1, D1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선분 A1, B1의 길이는 2이고 선분 A, A1의 길이는 2입니다. 또 선분 A, D1의 길이도 2입니다. A와 D2를 연결하면 선분 A, D2의 길이는 1이고 따라서 A1, D2의 길이는 루트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D2, D1의 길이도 루트 3입니다. 각 D1, A1, B1의 크기가 직각이 되므로 사각형 A1, B1, C1, D1은 직각삼각형이 되고 넓이는 4루트 3입니다. 이제 사각형 A2, B2, C2, D2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선분 A1, A2의 길이는 1이고 선분 D2, A2의 길이는 2입니다. 또 선분 A2, B2의 길이도 2입니다. 각 D2, A2, B2의 크기가 60도이므로 사각형 A2, B2, C2, D2의 넓이는 정삼각형 A2, B2, D2의 넓이의 2배입니다. 따라서 2루트 3입니다. 이런 식으로 넓이를 쭉 구해갈 수 있는데 넓이가 2분의 1씩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합은 이 등비급수의 합이고 첫째 항이 4루트 3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므로 등비급수의 합은 8루트 3입니다. 다음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항은 100분의 35고 두 번째 항은 100의 제곱분의 35입니다. 세 번째 항은 100의 세제곱분의 35입니다. 따라서 이 등비급수는 첫째 항이 100분의 35이고 공비가 100분의 1인 등비급수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므로 등비급수는 수렴하고 등비급수의 합은 1-공비분의 첫째 항 99분의 35입니다. 이 순환하는 무한소수도 이렇게 쓸 수 있고 분수로 쓰면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등비급수이고 공비가 10분의 1이므로 이 등비급수는 수렴합니다. 등비급수의 합은 1-공비분의 첫째 항이고 계산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이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이것을 뜻하고 첫째 항이 0.23이고 공비가 100분의 1인 등비급수이므로 등비급수의 합은 1-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99분의 23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0.04 더하기 0.004 이렇게 나가는 이 부분이 무한급수입니다. 공비가 10분의 1이므로 이 무한급수는 수렴하고 무한급수의 합은 1-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빛이 거울에 반사됩니다. 1만큼의 빛이 거울 앞면에서 0.1 반사하고 나머지는 투과해서 거울 뒷면에서 모두 반사합니다. 거울 앞면을 투과할 때 0.9의 t만큼이 투과되고 0.9에서 0.9의 t를 뺀 결과는 반사돼서 다시 거울 뒷면에서 모두 반사됩니다. 거울 앞면을 투과할 때는 0.9의 1-t의 t만큼이 투과됩니다. 0.9의 1-t에서 0.9의 1-t의 t가 투과되고 남은 것들이 거울 뒷면에서 모두 반사됩니다. 그리고 거울 앞면을 투과할 때는
이것의 t만큼이 2가 됩니다. 규칙을 살펴보면 A5는 0.9의 1-t의 세제곱의 t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사되는 빛은 이 A1, A2, A3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하면 됩니다. A1은 0.1이고 A2는 0.9의 t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하면 이 부분이 등비급수이므로 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하면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아킬레스의 속력은 10m/s이고 거북이의 속력은 아킬레스의 속력의 10분의 1입니다. 거북이 아킬레스보다 100m 앞에서 출발합니다. 아킬레스가 100m 달리는 동안 거북은 10m를 가며 또 아킬레스가 10m 따라가면 거북은 1m를 도망갑니다. 아킬레스가 거북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킬레스가 거북의 위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처음에는 10초가 걸리고 두 번째는 1초가 걸립니다. 세 번째는 0.1초가 걸리고 네 번째는 0.01초가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하면 아킬레스가 거북을 따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급수이므로 등비급수의 합은 1-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분의 100초 후에는 아킬레스가 거북을 따라가게 됩니다. 둘레의 길이는 무한하지만 넓이는 유한한 코어 눈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이 코어 눈송이입니다. 0단계의 삼각형의 넓이를 A라고 하고 0단계의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이때 무한단계의 코어 눈송이의 둘레 길이와 넓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0단계의 코어 눈송이 삼각형의 변의 개수는 3개이고 한 변의 길이는 L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3L입니다. 늘어난 넓이는 없습니다. 1단계의 코어 눈송이의 변의 개수는 3변이 모두 4개씩이 되므로 4 곱하기 3개이고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1 L이 됩니다.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변의 개수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인 12 곱하기 3분의 1 L이 됩니다. 늘어난 넓이는 세 변에 9분의 1 A가 하나씩 붙으므로 늘어난 넓이는 3 곱하기 9분의 1 A가 됩니다. 2단계의 변의 개수는 1단계의 변의 개수의 4배가 됩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9분의 1 L이 되고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다음처럼 구해집니다. 늘어난 넓이는 1단계의 변에 9분의 1의 제곱의 A만큼의 넓이가 붙으므로 늘어난 넓이는 12 곱하기 9분의 1의 제곱의 A가 됩니다. 3단계의 변의 개수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고 3단계의 한 변의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되고 늘어난 넓이는 2단계의 변의 개수에 9분의 1의 세제곱의 A인 넓이가 붙으므로 늘어난 넓이는 48 곱하기 9분의 1의 세제곱의 A입니다. 따라서 n단계의 변의 개수는 다음처럼 쓸 수 있고 n단계의 한 변의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n단계의 둘레의 길이는 다음과 같고 n단계의 늘어난 넓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둘레의 길이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n이 무한대 단계일 때 코어 눈송이의 넓이는 0단계의 넓이에 늘어난 넓이들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항서부터 등비급수임을 알 수 있고 등비급수는 첫째 항이 3분의 1 A이고 공비가 9분의 4인 등비급수입니다. 따라서 넓이는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즉 무한 단계에서 코어 눈송이는 둘레의 길이는 무한하지만 넓이는 유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